예, 반갑습니다. 3교시 원서 영역입니다. 원서 영역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준비한 자료는요, 작년도 서울대, 고대, 연대에 대한 수시 입시 결과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우리 자료집에는 68쪽을 펴시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서울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 발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학교에서 2명씩 추천받아서 전형하는 지역균형 경우에는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1.15 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교 내신권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경우도 역시 문과 2명, 이과 2명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내신 평균 등급도 1.2등급 정도로 상당히 1등급 초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대가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대 직인보다 모집 인원이 오히려 적습니다. 적어서 실제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은 1.1등급 정도로 오히려 서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대 직인에서 뽑는 인원이 약 600여 명 되는데, 연대에서 뽑는 학교 교과 전형은 약 260명 정도 되니까요, 오히려 연대 교과 합격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점도 아시면서 지원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1.45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합격자 내신 평균이다 보니까 모집 단위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는 2등급까지 합격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1.5등급 정도 전후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대에서 이와 유사한 전형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300여 명 정도, 올해보다 약간 적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에 대한 합격자 내신 평균은 2.7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34등급 나왔는데요, 이와 같이 주요 스카이대에서 합격자 내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로는, 고대의 경우는 어떤 학교 내신도 보지만 비교과 활동도 상당수 보고 있다라는 점을 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일반고 학생 내신인데 약 3등급대를 가지고서 고대 융합형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격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특목고 자사고 쪽에서 지원했을 때 2등급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반고에서 지원할 때는 1등급 초반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내신 평균을 내다 보니까 2.7등급 정도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와 연대는 뭘 보죠? 논술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논술고사의 내신은 훨씬 낮게 나오는데요, 연대는 몇 등급 나왔죠? 3.0등급 나왔습니다. 연대 합격자 내신 평균이 3등급 나왔죠. 3등급. 사실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연대의 경우에서 이와 같이 내신 평균이 고대가 오히려 2.7등급 정도 조금 높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신에 의한 당락보다는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뭐가 중요하다? 논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고대와 연대의 차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연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하 얼마를 요구합니까? 6을 요구합니다. 6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개 영역 평균 1.5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니까 통상 고대에서 3개의 등급을 요구하는 것보단 높은 수능 충족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신 낮은 학생들이 연대에서 수능 취저 통과돼서 합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기자 전형인데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서울대는 일반 전형을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 경우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인문 특기자, 사회 특기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내신 평균은 2.3등급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화면에 보이듯이 국제 계열은 제외한 상태에서의 평균이었습니다. 자, 연대는 이제 송도에 국제 캠퍼스가 있어서 언더우드 학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국제 계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계열은 인문 사회 특기자와 다르게
내신 합격자 평균대가 보통 3등급 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등급 때까지 합격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국제결을 빼고서 신촌 본캠이죠. 본캠 기준에서 합격 내신 평균이 2.3등급 정도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경우는 이와 유사한 전형이 국제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특목고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학생들이 3등급대에서 4등급대 내신을 받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고에서 지원했을 때는 2등급 초반대 이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대의 내신 합격자 평균보다는 낮게 나온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대에서 인문특기자, 사회특기자가 내신 평균이 높게 나오는 것은요, 송도 국제캠퍼스를 제외한 상태에서 내신 평균을 매긴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경쟁대학인 고대에 비해서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크다는 점도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자연계열도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저희 자료집에서는 71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내신과 수능 성적 분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이 약 1.2등급 정도 나왔고요. 일반 전형 경우는 이보다 평균이 좀 낮아져서 1.5에서 6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등급이 1.1등급, 오히려 서울대보다 조금 높죠, 그죠? 고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1.3등급 정도 나오는 거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서는 스카이대를 합격할 때는 1등급 초반대의 내신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고대, 연대 융합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균을 말씀드리면요, 고대 융합형 전형에서는 평균 2.3등급, 연대 경우에서는 이제 1.4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연대가 내신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뭐 상대적으로 다르죠. 내신 평균이 고대 경우는 2.6등급, 연대 경우도 역시 2.6등급 정도 나와서 다른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는 내신 성적이 좀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혹시 이 가운데 평상시 내신이 상당히 높아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해 보셔야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3등급을 벗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 경우에서 연대 고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능 취저 기준이 통과되면서 논술을 잘 보는 상태가 되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의미 있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기자 전형인데요. 고대 경우는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고요. 연대 경우는 과학공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고대 과학인재 전형의 내신 평균은 4.8등급 정도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보통의 일반고 학생들이 과학인재 전형을 통해서 2등급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그건 아니고요. 과거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상위권 수험생들은 과학고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갈 거면 아닙니까? 그죠? 가겠죠? 그 다음에 좀 우수한 학생들이 연대를 노릴 것입니다. 연대, 뭐 포항공대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 학생들 라인에서, 즉 과거에서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고대를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신 등급이 4.8등급으로 나온 것을 이해하고요. 일반고 기준에서는 적어도 1등급 중후반 때는 되어야지 어떤 과학 특기가 있는 상태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대는요, 특기자 전형의 내신 평균이 3.6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대 내신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낮은 등급이지만, 낮게 나오는 이유는 주로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자 내신이 낮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 드리면서, 그러면 내가 내신이 8등급이고 수능 8등급인데 스카이대 지원 못하냐? 이런 말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8등급, 수능 8등급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합격하기가 실제 그렇고요.
저희가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에서요 표본이 나왔는데요, 내신 9등급하고 수능 9등급 맞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9등급은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올 9등급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9등급 나와야 돼요. 그 학생이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명을 밝히지 못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5등급이면 상당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학생이니까 어느 수시 논술 전형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부모님께서 연대 캠퍼스를 걸어볼 수 있게끔 하고 고대 교정을 걸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의치대 수시학 기자 결과입니다. 뭐 지금 8등급 얘기하다가 의치대 얘기하니까 너무 동떨어진데요. 어쨌든 의치대는 등급을 보다시피 교과 전형은 거의 1.3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그나마 논술 전형을 통해서 갔을 때가 1등급 후반대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부산대 결과가 나오지만 2등급 대 정도가 논술고사로 응시하더라도 합격 가능한 점수가 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의대 경우에서는 내신 평균이 기본적으로 2등급 때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통과돼야 됩니까? 수능 취조 기준 통과되어야 됩니다. 보통 의대 치대는 수능 취조 기준을 요구할 때 자그마치 1등급을 2개 또는 3개 요구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내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집에는 144쪽하고 145쪽에 보시면 이제 의치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학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원서 영역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원서 6장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데요. 자, 여기 인문계를 예시로 들었지만 6개를 이렇게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내신이 상위권이면서 수능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이 정도 쓸 것 같은데요. 자, 1순위로 서울대에서 지역균형을 받는다고 하면 지균을 쓰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 뭘 씁니까? 일반 전형을 쓸 겁니다. 어차피 전교 2등까지만 교사 추천,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학생들은 이제 일반 전형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내신과 수능에 우수한 학생들은 자, 원서를 어디 쓰느냐? 2순위에는 주로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그죠? 어차피 내신을 많이 반영하니까요. 여기를 쓰게 돼 있고요. 자, 3순위로는 고대에서 유사한 전형이 있는데 융합형 인재를 쓰든지 학교장 추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고대도 보내야 되고 서울대도 보내야 될 입장에서는 한 학생한테 지균의 서울대 추천권도 두고 학교장 고대 추천권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대 지균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학교에 따라서 고대 학추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예비 보험시로 쓰는 전형이 바로 고대 융합형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되겠죠? 자, 4순위는 뭐냐? 연대 논술 전형도 하나 씁니다. 왜냐면 내신 가지고 쓸 수 있는 전형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대 쓰려고 하면 저거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거밖에 없어요. 앞에서 농어촌 전형 잠깐 설명했지만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이 있으면 그걸 쓸 수도 있지만 여기 한 도시에 몰려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농어촌 전형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번은 연대 일반 전형인 논술 전형을 보통 씁니다. 하나 정도는. 어차피 수능도 잘 나온 학생이니까요. 하나 정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일반 전형 논술도 씁니다. 자, 왜 그렇게 씁니까? 이 학생이 지금 저희가 이제 수능을 예측하고 내신의 결과가 나온다고 봤을 때 어차피 지금은 내신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나왔습니까? 수능 결과는 안 나왔어요. 수능 결과가 스카이대를 찌를 정도로 성적이 나오면 굳이 간단하게 서울대만 가면 되겠죠. 그죠?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수능 후에 보는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원서는 6장 쓸 수 있으니까 몇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대 일반 전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혹시 수능 성적이 상당히 잘 못 나올 것 같다, 어쨌든 내신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성균관대 성균인재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논술고사 한 번 더 쓰고자 한다면 성대 또 논술 전형을 또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학 라인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해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또 학생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수능은 거의 만점 받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시면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쓰시면 되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나 딸들은 요즘에 수능 쉬워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실수하면 어떡해? 수능 내신 잘 받아놓은 거 정시가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학생 경우는 보통 성대를 쓰실 수 있고요. 여학생 경우도 이대를 하나 정도 더 안정적으로 써볼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희가 약간 앞에서 대표님이 배치표에 대해서 언급했었지만 오늘 3교시 원서 영역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거를 잘 들으시면은 100만 불짜리 컨설팅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죠? 안 받아도 좋으니까. 자, 일단 이 배치표를 하나 꺼내보시죠. 그죠? 아마 이 배치표를 받다 보면은 잘못 이해해서 원서 쓸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배치표는 주요 대학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사실상 주요 대학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서울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 안 보실까봐 그랬는데요. 여기 펼쳐보시면 인문계에서 연대가 논술고사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연세대에 대한 거죠. 학과하고 그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 끝에 서울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서울대는 논술고사를 안 보니까 여기서 빼야 정상이죠. 그죠? 빼야 정상인데 배치표의 특성상 서울대가 안 들어가면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좌단에 6월 모평 100분위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이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를 받아서 성적표를 받아봤을 겁니다. 그죠? 받아봤죠? 그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위는 4개 영역 기준으로 4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주시고요. 표준 점수는 다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보죠. 그죠? 그 점수를 다 더한 점수가 만일 문과 기준에서 523점이다. 523점이 나왔다고 하면 연대 어디를 갈다고 써있죠? 연대 영문학과 정도를 정시에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술 전형을 쓰는데 연대가 무슨 표준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는 뭐가 들어가죠? 등급이 들어가잖아요. 이 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시원서를 쓸 때는 내 점수 가지고 정시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점수에 대한 배치표가 여기에 실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시에서는 뭐로 가죠? 논술로 가고 내신이 좋아야 되고 수능 취소 통과되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원서를 쓸 때는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배치표를 쭉 그어보시고요. 그죠? 그어보신 상태에서 그 윗대학을 쓰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수를 제가 말씀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 뭔가 그날 모평 볼 때 컨디션이 영 엉망이어서 평상시보다 10점 안 나왔다. 이렇게 변명하는 학생도 있겠죠. 변명하는 수험생이. 그거 좋습니다. 앞으로 의지가 중요하죠. 실제 수능 때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표를 보실 때도 6월 모평 결과만 가지고서는 이 점수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들은 정말 지금 공부 열심히 해갖고 수능 때 가면 지금보다 점수를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10점 높게 보시면 됩니다. 배치표를. 그렇죠? 10점 높게 보셔갖고 수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공포의 반수생들이 수능 때 들어옵니다. 약 7만 명 정도가. 그건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로 보셔야 맞고요. 맞고 특별한 10명 중 1명인 학생,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 그 학생들은 좀 높여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이대로 보시면서 수시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맨 윗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능 결과가 발표됐으면 수시 결과가 발표됐으면 수시 결과에 대한
내신 평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발표 안 했으면 저희가 그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표본 가지고 내신 평균을 매겨봤습니다. 그죠? 그 윗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수시 지원할 때 절대적으로 참고 자료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저 대학 나이는 일종의 정시 지원에 대한 배치표로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실제 지원할 때는 내신이 몇 등급 돼서 합격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지원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비슷합니다. 자연계 경우에서도 이제 서울대 직윤이라든지 일반 전형을 쓸 것 같으면 연대, 고대 쭉 논술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 특징상 뭘 쓰죠? 포항광대를 쓸 수도 있고 여기 자리하고 있는 한양대를 또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연계 특성상 주로 서영고 기준으로 쓰다가 한양대, 포항광대를 포함해서 쓸 수 있다. 또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어디서 쓸 수 있습니까? 주로 특성화대학이라 할 수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디지스트, 지스트 지원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의치대에 대한 지원 경향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의대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내신이 월등하게 좋고 수능 잘 나오는 학생이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의치대를 지원하더라도 주로 이제 지방권 의대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엔 저희가 146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서영구 의치대 등에 대한 원포인트죠.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자기소개서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왜? 성적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 학교에서 듣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에 서울대 지원했는데 1등이 떨어지고 5등에 붙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자소서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일반 전형에서 주의할 사항인데요. 올해 이과에서 자연계죠. 이과에서 과학고 조기 졸업이 상당수 제한됩니다. 특히나 서울대는 얼마만큼 제한을 시키냐면요. 조기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조기 졸업자만. 자, 조기 졸업자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예 퍼센트를 정해놨습니다. 어느 과학고가 되든 간에 조기 졸업자는 아무리 많아야 정원에 비춰서 20%까지 10에서 20%인데요. 많이 전에 20%입니다. 자,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느냐? 저게 상위 입학만 가능하면 다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100명 중 80명 꼴이 작년도에는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이게 20%로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합격의 통로가 더 열릴 것 같습니까? 일반고가 열릴 수 있고요. 자사고가 또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가운데 상당히 과학 특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서울대 과감하게 지원해서 합격의 영광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생도 혹시 서울대를 눌러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졸업생은 서울대 수시에서 합격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재수학원이긴 하지만 적은데 그래도 합격자가 나온다 한다면 어디서 나오냐면 작년도 지역균형을 봤는데요. 수능 최저가 안 됐습니다. 그죠? 이런 학생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아예 작년도가 원래 스펙이 좋은데 뭔가 몰라서 아예 서울대 지원 안 했습니다. 서울대 미지원자가 올해 한번 도전했을 때 합격 가능한데 다만 재수생이라든지 졸업생 경우에서는 수시에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상당히 작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원서 내시고 1단계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대입니다. 연대는 학생부 교과가 저희가 앞에서 평균 등급이 1.1등급이라고 했는데요. 그거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표준화 점수, 지점수가 중요합니다. 아마 연대 드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죠? 지점수가 2.0이 넘느냐, 1.9냐, 1.8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1.1등급이어도 지점수가 2.0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대 교과를 쓴 학생들은 지점수가 얼마인지를 보시고서 작년도 수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연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문과가 되든 이과가 되든 간에 경쟁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능 통과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논술 역량력은 상대적으로 중상 정도만 써도 합격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대학에 비해서 내신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합격도 고려하라고 썼는데요. 아주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연대에서 합격한 학생은요, 의외로 서울대도 합격하고 고대도 합격한 학생이 많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학생이죠, 그죠? 우리는 지원만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학생이 세 개 대학을 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한 개 대학만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뭐가 많이 나온다?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추가 합격자가 연대가 되든 고대가 되든 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은 최초 합격을 하든 추가 합격을 하든 똑같은 합격이니까 추가까지 고려해서 원서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기자가 특기만 보는 것 같지만 특기도 보긴 하지만 특목고 기준에서의 내신도 영향력이 다른 경쟁대학에 비해서 있습니다. 그죠? 그거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과학고 제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고 제한이 이공계 특기자 뽑을 때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 제한이 이제 서울대보다는 좀 약간 느슨합니다. 서울대는 조기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연대는 조기 졸업자 플러스 상위 대학 진학 가능자라고 해서 실제 과학고 인원의 절반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는데 어쨌든 연대도 작년보다 과거 지원자가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대도 비슷합니다. 일반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 학생부가 비교과도 반영되니까 혹시 비교과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은 조금 감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논술 영향력이 경쟁대학의 연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영향력은 중간 정도고요. 고대의 특성상 비교과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활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고대의 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활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도 고려하시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비교과 실적이 연대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반영합니다. 그죠? 고대 쓰신 학생은 알 거예요. 고대에서 활동 우수 실적을 몇 개 내게 되죠? 8개 내게 돼 있는데 학업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 8개 내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점수에 반영됩니다. 되니까 그 활동에 대한 우수성을 많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의대 치대는 역시 처음에 수시에서는 최저 통과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의 강약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훨씬 더 합격의 비율을 아마 높일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목고 수준대별 수시 지원인데요. 이거 뭐 특목고 학생들만 보시는데 어차피 뭐 서영고 중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목고도 내신이 2등급대로서 상위권이면 스카이대만 지원하지만 특목고 기준에서 외고 기준에서 내신이 4등급을 벗어나면은 스카이대에 지원한다고 해도 다 붙는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 학생들은 성대나 서강대나 이대나 한양대 정도를 같이 복수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는 있습니다. 특목고를 가는 이유가 나는 스카이대를 가겠다. 스카이대를 가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한다면 재수불사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안 써도 되는데 일단 합격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흔히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과고 학생들 경우에서도 역시 서영고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 학생들에서는 카이스트는 뭐 워낙 과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포항공대, 한양대, 성대를 어떻게 더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학생 수준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뭐 몇 등급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수준이 상위권이면 스카이대와 카이스트 중심으로 쓰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성대, 한양대까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고 중위권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명회 하다 보면 스카이대만 하면 뭐 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아서 다 사람이고 중요합니다. 그죠? 중위권도 다 쓸 수 있는데요. 수시 지원에 대한 중위권 예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부터 시작해서 건대, 동대, 국민대, 명지대, 동국대까지. 저희가 이게 명지대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이 학생의 작년도 얘가
자료집 143쪽에 좀 유사하게 나옵니다. 143쪽에 유사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어디에? 명지대학교에. 내신은 6등급대. 내신은 6등급대죠. 5등급, 6등급 나온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뭐 원서는 엄청나게 세게 쓴 거죠.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썼으니까. 근데 실제 합격은 명지대 정도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포부도 크고 높은 지향점을 갖다 보니까 경희대부터 또 중앙대부터 쓰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실제 합격 때는 그보다 낮은 데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가 중요하다? 내신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은 내신이지만 어쨌든 내신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중위권에서 더 아래로 내려갔죠. 주로 적성전형 치르는 학생들. 적성도 많이 치르는 상황인데요. 이 학생은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을지대, 한성대, 성결대, 고대 세종, 홍익대 세종을 적성만 가지고 6장을 쓰는 경우죠. 적성만 가지고. 적성만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쓸 수 있고. 이게 저희 자료집에서는 143쪽에 적성 전형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쓰시면 좋은데요. 자, 저희가 한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적성 전형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냐면요. 이런 학생입니다. 내신이 거의 6등급 벗어나고, 그죠? 근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기본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실하지 않고 내신 6등급 벗어나고, 근데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은 괜찮아요. 고2 때 성적은. 이런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특히나 수학 논술 보고 수학 적성 보잖아요. 수학 적성 보고 국어 적성 보는데 수학 적성 보는 시험이 고2 때 나오는 수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다 추가로 어떤 예전의 퍼즐성의 그런 재능형 문항이 나오는데 그거 잘 맞춘 학생은 성실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좋은 학생입니다. 머리만 좋은 학생. 이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설명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논술고사 실시대학을 상, 중, 하 정도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당장 내 수시 지원을 6장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쓸 수 있어요. 저보고 쓰라고 하면 1초 안에 원서 써줍니다. 1초 안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내 눈높이는 기본적으로 서성한 이상이다. 서성한 이상이다 생각하면 연대 한 장, 고대 한 장, 서강대 한 장, 성대 한 장, 한양대 쓰면 벌써 몇 장이죠? 5장입니다. 5장. 벌써 5장이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은요, 자격도 그냥 고등학생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격이 또 필요 없잖아요. 5장 쓰시고 나머지 하나만 내가 그래도 요 정도 갈 수 있는 대학이다를 하나 쓰시면 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적대가 고른 학생들은 저 라인대로 써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영고 라인 쓰시면 되고요. 서성한 라인을 쓰시면 돼요. 그럼 벌써 원서 기본적으로 3장, 4장 나옵니다. 거기다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쓰면 5장 거의 꽉 차요. 성적이 고른 학생들은 이렇게 수평적인 라인으로 대학 라인 맞춰서 쓰시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내 성적대가 건동홍 라인이다. 그러면 건대 한 장, 동대 한 장, 홍익대 한 장, 그 다음에 연대 고대 한 장 한 장씩 보통 쓰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렇게 쓰고 보면 5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원서 쓰는 거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성적대? 내신 3, 4등급 대. 내신 3, 4등급 대하고 수능 3, 4등급 대는요, 원서 쓸 때 굳이 소신지원만 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합격하려고 하면 좀 약간 머리를 써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적이 기복이 심한 학생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재수 거의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식으로 위에 2장, 중간에 2장, 아래 1장 정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성적이 고르지 못하면 계단식으로 쓰시고요. 이거는 논술 전형뿐만 아니라 모두 통하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도 다 통한 말입니다.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모두가 성적이 고르지 못하면 계단식으로 써줘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붙어야 되니까 이겁니다. 그죠? 자, 2번째, 지원 성향이 재수불사. 우리 재수생도 왔지만 삼수불사. 이런 학생들 소신전 하세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내신 9등급, 수능 9등급도 상위권대에 쓸 수 있습니다. 잡혀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잡혀가지 않아요. 써도 돼요. 소신지원입니다. 소신지원.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말려서도 안 돼요. 상당히 쌈납니다. 그죠? 쌈내. 자, 근데 대학을 꼭 붙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적정 지원을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에 따라서는 보험성 지원도 해주셔야 되고요. 안정 지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붙는다는 것이 기준이면 적정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재수불사하는 소신 지원 위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요즘에 취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간판이냐 취업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간판이 중요한 학생들, 그런 집안도 있어요. 집안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무조건 이대는 가야 된다. 우리 집안은 적어도 스카이대는 가야 된다. 그런 학생들은 간판 위주로 쓰세요. 그냥 쓰세요.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 취업 다 책임집니다. 기본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중산층, 서민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학과 중심의 취업률을 고려해서 수업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자기의 집안 여건과 자신의 소신 경영에 따라서 그렇게 원서를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도 약간 5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 4부 설명이 구체적인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까지 잘 들으시고 설명회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